안녕, 우리 놀이터 친구들, 살아내는 5가지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본 적 있니?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구해줘서 살아내 5가지 언어에서 본인의 산단경 혼동계를 통해 부부와 연인들이 사랑 의존하는 유효를 5가지로 나눈 살아내 언어라고 제시했거든. 우리 놀이터 친구들은 이번 시간을 통해 어떤 살아내 언어를 주로 구사하고 반응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2번, 인존하는 말. 살아나는 상대방에 대해 칭찬하고 격려해주며 그가 하는 행동을 인정해주고 또한 인정받으면서 사랑을 느끼는 유형이래. 이 선호도가 강한 유형들은 상대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기 위해 더 노력하고 행동한다고 해. 당연히 이런 사람들에겐 만로써 그들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고 존재가치를 입증시켜주는 게 좋겠지. 내 덕분에 잘됐다거나 노력해줘서 고생했고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어떡하냐? 이런 말을 해주면 참 좋아하겠다고. 이들이 힘들어할 땐 응원해주고 힘나게 해주는 말이나 기댄 보람이 있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게 좋겠지. 반대로 부정적이거나 힘 빠지고 호달하게 혹은 그를 무능하게 만드는 말이나 상대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주지 않는다거나 무지성적이고 연호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무지하게 시만하고 소은할 것 같네. 상대 유형이 이 사람의 언어를 쓰는 타입이라면 따뜻하고 힘나는 응원어를 건네봐. 말 한마디로 힘을 내는 상대방에게 나도 힘이 나지 않을까? 두 번째로 함께하는 시간을 중시하는 유형. 단순히 함께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서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집중하고 같은 파트너를 공유하고 있을 때 사랑이라 느끼는 유형이래. 이런 타입에겐 사랑 앞에 돌고 햄뽕하거나 이 사람이 얘기할 때 단존하거나 한 공간에서 집중 안 해주면 진짜 싫어하겠어.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의 성향이 이런 타입이라면 최대한 그 사람과 함께 할 시간을 많이 계획하고 내 시간을 할애하고 만남 안에서도 상대방에게 진실로 집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네. 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장소와 모멘트를 만들어서 추억을 쌓는 것도 참으로 큰 플러스 요소일 것 같아.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 이 사랑의 언어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의미가 담겨 있으면서 특별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통해 사랑을 느낀대. 가격대보단 선물을 준비하면서의 과정과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을까, 어떤 생각과 기대를 갖고 준비했을까에 대해 크게 생각한다네. 만약에 내준 선물을 준비한다든가 혹은 손이 없는 태도를 보이면 엄청 실망하겠지. 또 그들에게 받은 선물을 준 것이 잔에 따라버리면 누구보다도 뒤집어질 거야. 이들에게 잘 보이려면 선물을 준비할 때 그 사람이 생각할 만한 생각도가 그 사람이 받았을 때의 기쁨의 감정들을 생각하며 선물을 준비한 다음에 선물해봐. 그럼 어느 정도 공간도 될 거고 거기에 그 과정에 대해만로 전달해주면 무지 좋을 것 같고 한바 웃음 짓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야. 그 사람은 너와 소중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상 그 순간을 선물에 담아서 평생 간직하려 하고 반대로 너가 선물을 받았다면 리액션은 필수. 참고로 이 사람과는 기념일이나 소중했던 날을 까먹는다면 사단 날 수 있다니까 조심해.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본사 혹은 혼신이래. 본사를 사랑의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 상대방이 굳이 쓰지도 않아도 되는 에너지를 기꺼이 할애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던가 에너지를 소모해준다던가 대신해서 조리해주는 분으로부터 사랑을 느끼는 타입이라 하네. 예를 들면 보통 때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위해 근마로 시나의 가사일을 도와준다거나 아파서 먼저 누워있을 때 마만 응원하는 게 아닌 직접 집에 찾아와서 나를 케어해준다거나 노력이나 수고가 필요한 일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음으로써 기쁨을 얻는다고 해. 이런 타입을 좋아한다면 내가 도와줄게라든지 그거 내가 해줄게 등의 표현들이 상대를 기쁘게 하는 방안인 것 같고 만약에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기대고 있는다거나 같이 밥 좀 먹거나 노거나 해서 번려놓고 상대방 혼자 일하고 있게 놔둔다든지 시키면 그제야 민기적하고 있고 건강고고 했다고 센세트 내고고들은 피우는 타입이라면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마이너스겠지. 내 사랑의 유형이 이거라 그런지 다른 유형이 얘기할 때보다 더 닥치나 봐. 아무튼 자발적으로 이 유형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호감을 크게 얻을 수 있을 거야. 마지막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래.
말 그대로 이 유현의 사람들은 손잡고 키스하고 안아주고 서로 간의 촉감과 온기를 느낌으로써 사랑을 느끼는 유현이라네. 이 유현의 사람들에겐 손잡거나 앉는 것에 대한 간도조 등으로도 애정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을 때, 이 유현에게 칭찬을 하려거나 좋은 일, 슬픈 일 등이 있을 때 몇 마디 말보단 한 번의 폰이나 도다 표준 등이 더 전달력 있고 못필 것 같네. 물론 상대방이 스킨십하기 불편한 사이거나 상대방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만지어대면 작게는 불편해지는 곳에서부터 크게는 조금 할 수 있으니 신뢰 있는 관계 내에서만 상호 협의할 시도하는 거 잊지 말고. 자, 여기까지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 물론 5가지 유형 다 누구나 조금씩 혹은 그 이상으로 선호하긴 하겠지만, 우리 놀이터 친구들과 놀이터 친구들이 좋아하는 혹은 좋아했던 사람의 사랑 유형은 뭔 것 같아? 아래에 내가 참고한 사이트랑 테스트 링크 하나 달아놓을 테니 참고해봐.